영국 전쟁사 교수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만 대군을 괴멸시킨 전투가 왜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승리했지만 침묵한 장군,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1000년 전 한국의 전략전쟁. 이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전 세계가 놓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귀주대첩 강감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리사 맥팔레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쟁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 강의였습니다. 칠판에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지도를 그리며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아시아 쪽 전쟁사는 왜 다루지 않나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도 중요한 전투들이 있었을 텐데요. 순간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익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는 전쟁보다는 문화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다루는 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진정한 전투들이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전쟁사야말로 진정한 전략과 전술의 교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영국 해군 장성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웰링턴 공작의 워털루 승리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쌓인 상자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유품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였어요. 마지막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그분은 항상 바쁘셨고 저도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해군 제복이 나왔어요. 그 특유의 금색 단추들이 여전히 반짝였죠. 각종 훈장들도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권의 얇은 책자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표지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영어로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고려거란 전쟁,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어요. 고려는 한국의 옛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란이 뭔지는 전혀 몰랐죠.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니 손으로 그린 지도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그분 특유의 정갈한 글씨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993년 1차 침입. 서희의 외교적 승리로 강동 6주 획득, 1010년 2차 침입, 개경 함락, 현종 피난, 양규의 저항. 1018년 3차 침입, 귀주 대첩, 강감찬, 거란군 10만 전멸. 제 눈이 커졌어요. 27년간 이어진 전쟁이라고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거란군 10만 명이 전멸했다는 기록까지. 이런 엄청난 전쟁이 정말 있었다면 왜 서양 전쟁사 교과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거죠? 더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서희라는 외교관이 단판만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이야기,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지형과 기상까지 계산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기록들이요.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특별히 밑줄을 그어놓으신 부분이 있었어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 필요, 이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닌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한 전략적 승리였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이라니요? 아버지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식민사관이 뭘 의미하는지도 궁금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죠. 평생 유럽 전쟁사만 연구해온 제가 왜 이런 생소한 동양의 이야기에 끌리는 걸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왜 이 자료를 모아두셨는지 궁금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료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한국사를 왜곡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같은 이론들로 한국사를 폄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같은 나라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귀주대첩, 강감찬, 고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영어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 자료들만 잔뜩 나왔죠. 구글 번역기로 대충 읽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아버지가 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1만 명이 10만 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전투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학과 사무실에 가서 겨울방학 동안 한국 출장을 신청했어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갑자기 왜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저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숙제를 풀고 싶었을까요? 12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겨울은 예상보다 추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이름을 저는 지금부터 파헤쳐야겠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장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니까 분명 고려거란 전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서관 직원에게 고려사 관련 논문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귀주대첩이요? 아, 강감찬 장군 말씀이시군요.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신기했죠. 1000년 전 인물을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곧 책들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이 단편적인 서술 수준이었거든요. 전략적 분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영웅적인 승리라는 식의 감정적 서술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구체적인 전술 분석이었는데 말이죠. 한나절을 뒤져봐도 만족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한 대학원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귀주대첩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박윤호 박사님을 만나보세요. 지방에서 향토사 연구하시는 분인데 현장을 직접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윤호 박사님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60대 정도로 들리는 온화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귀주 유적지 인근에 제가 살고 있어요. 내일 같이 가보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윤호 박사님을 만났어요. 인자한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쓰신 분이었죠. 그분의 낡은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달렸어요.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박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젊은 시절엔 이 지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군 복무를 여기서 하게 됐거든요. 그때 처음 귀주대첩 이야기를 들었죠. 박사님의 목소리에 회상이 묻어났어요. 부대 근처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전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대 후에 공부해보니 모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한번 빠지니까 헤어날 수 없었어요.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워낙 매력적이거든요. 박사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강감찬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차에서 내리니 눈 덮인 작은 언덕이 보였어요. 별로 높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았죠.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평범한 곳에서 세계사를 바꾼 전투가 벌어졌다고요? 박윤호 박사님이 제 표정을 읽으셨나 봐요. 처음엔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지형을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언덕 주변을 돌며 박사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죠. 여기 보세요. 이 계곡이 거란군이 지나온 길이에요. 개경을 점령한 후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 좁은 길목에서 함정에 빠진 거죠. 박사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절묘한 지형이었어요. 양쪽으로 높은 언덕이 있고 가운데로 좁은 길이 나 있었거든요. 현대의 매복 작전과 똑같은 구조였어요. 고려군은 여기 숨어 있었어요. 거란군이 완전히 길목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앞뒤를 동시에 막았습니다. 박사님이 두 손으로 포위하는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지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여긴 지형이 무기였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폴레옹도 지형을 중시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아예 자연을 아군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이 땅은 병사가 아니라 땅이 먼저 싸웠던 곳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1000년 전에도 이런 눈이 내렸을까요? 거란군들도 이런 추위 속에서 고생했을 텐데요. 겨울이 고려의 편이었어요. 거란군은 남쪽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미 지쳐 있었죠. 박사님이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날씨마저도 전략의 일부였던 거네요. 산성에서 내려와 근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박사님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째 살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연구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이곳이 고향이 됐죠. 왜 그렇게 오래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스며있는 역사의 무게 때문일까요? 매일 이 길을 걸으면서 1000년 전을 상상해 보거든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한국인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보였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차를 우려 마시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서양식 전쟁사 관점만이 정답일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1000년 전 이 땅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진짜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박윤호 박사님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귀주 대첩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박사님은 근처 대학 도서관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조용한 열람실에서 자료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교수님, 먼저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해요. 고려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었거든요. 박사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지만 저는 온통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1018년 거란의 세 번째 침입이었어요. 소배합이라는 거란 태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죠. 이번엔 개경을 빠르게 점령하는 기경직공 전략을 썼어요. 기경직공이라니요.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박사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죠. 기동력을 앞세워 곧바로 수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을 하나씩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핵심부를 노리는 거죠. 유목민족의 특기였어요. 정말 현대적인 전략이었네요. 나폴레옹의 신속한 기동전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럼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박사님이 잠시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개경의 귀족들은 이미 포기 상태였거든요. 두 번의 침입으로 지쳐 있었어요. 포기했다고요? 네, 일부는 거란과 협상해서 항복하자고 했어요. 이미 져버린 전쟁이라고 생각했죠. 박사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지배층이 먼저 포기한 거였네요. 하지만 현종 임금과 강감찬은 달랐어요. 현종이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했거든요. 총 20만 8천여 명의 병력을 맡겼죠. 20만 8천 명이요? 그럼 숫자로는 고려가 유리했네요?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실제 전투 병력은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뭐였나요? 강감찬은 문신이었어요. 과거에 급제한 관료였거든요. 군사 경험이 거의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문신이 총사령관이라니요. 정말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하지만 현종은 강감찬의 다른 면을 봤어요. 뛰어난 분석력과 예측 능력이요. 강감찬은 거란의 직공 전략을 미리 간파했거든요. 박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강감찬이 거란군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한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길로 돌아올지까지 계산했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지성의 승부였던 거예요. 강감찬의 전략은 세 단계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째, 흥하진에서 수공전술. 둘째, 지속적인 추격과 교란. 셋째, 귀주에서의 최종 결전이요. 박사님이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흥하진에서는 삼교천의 물을 막아뒀다가 터뜨렸어요. 거란군이 지나갈 때 물을 터뜨려서 대열을 흐트러뜨린 거죠. 수공전술이라니요. 물을 무기로 쓴다는 발상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매복해 있던 1만 2천 기병이 일제히 공격했어요. 거란군은 갑작스러운 물의 공격에 당황했고 사방에서 나타나는 고려 기병들을 당해낼 수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강감찬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었거든요. 뭐였나요? 지속적인 추격과 교란이었어요. 강민청과 조원에게 명령했어요. 퇴각하는 거란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라고요. 이건 현대의 게릴라전과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적을 한 번에 섬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거죠. 거란군은 개경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악몽이었어요. 계속 고려군의 공격을 받으며 병력과 물자를 잃었죠. 박사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런데 강감찬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었어요. 뭐요? 기상 예측이었어요. 그는 남풍과 비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요. 1000년 전에 기상 예측이 가능했다고요?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남동풍을 예측했듯이 강감찬도 오랜 관찰을 통해 기상 변화를 읽었을 거예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과학적 통찰력이었죠.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강감찬이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보였어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가였던 거네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서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박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강감찬을 그냥 용감한 장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파볼수록 정말 대단한 전략가라는 걸 깨달았죠. 어떤 점에서요? 모든 걸 계산했어요. 지형, 날씨, 적의 심리, 자군의 역량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목적을 명확히 했어요. 목적이요? 정복이 아니라 수호였어요. 이 땅과 백성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승리 후에도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서관으로 돌아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강감찬의 전략은 단순한 무력 승부가 아니었어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 접근이었죠. 숫자는 무의미했습니다. 전략이 전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전략 뒤에는 백성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박윤호 박사님이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실제 귀주 대첩이 벌어진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니 작은 표지석이 보였어요. 귀주 대첩지라고 한자로 적혀 있었죠.
교수님, 여기가 바로 1019년 12월 22일 역사가 바뀐 그 자리입니다. 박사님의 목소리에 경건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어요. 1000년 전 이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돼 있는 건가요? 네, 고려사에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그날 새벽 지친 거란군이 이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박사님이 손으로 계곡을 가리키셨어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지만 1000년 전엔 치열한 전장이었던 거네요. 거란군이 정말 이 좁은 길로 지나갔나요? 실제 전투 병력은 6만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숫자죠. 그들은 개경 점령의 여운에 빠져 방심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해봤어요. 수많은 병사들과 말들, 전리품을 실은 마차들이 이 길을 따라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겠죠.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강감차는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저기 보이는 언덕들이에요. 고려군은 사방에서 포위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가리키는 언덕들을 보니 정말 완벽한 매복 지점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골짜기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반대로 아래에서는 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신호는 어떻게 주고받았을까요? 깃발과 나팔이었어요. 강감찬이 신호를 주면 동시에 공격하는 거였죠. 그때 갑자기 박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교수님, 여기서 정말 특별한 건 전투 후의 일이에요. 전투 후요? 고려군이 거란군을 완전히 괴멸시켰는데도 강감찬은 개선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뒀는데 축하하지 않았다고요? 서양 전쟁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런 대승을 거뒀으면 당연히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강감찬은 달랐어요. 그는 이 승리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뭘 축하하겠냐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서양의 명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는 승리할 때마다 성대한 축제를 벌였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조용히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무혈복귀라고 해요.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의미죠. 무혈복귀.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어요. 승리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는 리더십이 느껴졌거든요.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거란군 포로들도 놀라운 대우를 받았어요. 강감찬은 항복하는 자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적군을 살려서 돌려보냈다니요. 현대의 국제법 정신을 1000년 전에 실천한 거였네요. 왜 그랬을까요? 적을 완전히 없애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박사님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겨울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려는 이긴 게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던 걸 지킨 겁니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수호가 목적이었던 거네요. 언덕에서 내려와 근처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셨어요. 박사님이 더 자세한 배경을 들려주셨어요. 강감찬은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거란과는 앞으로도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원한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말 놀라운 지혜였어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후를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란이 더 이상 고려를 침입하지 않은 건가요? 맞아요. 이 전투 이후 거란은 고려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강감찬의 관용이 오히려 더 큰 위력을 발휘한 거죠. 실제로 27년간 이어진 고려-거란 전쟁이 이날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고려는 독자적인 지역 강국으로 부상했죠. 박사님과 함께 전장을 천천히 걸어봤어요.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전쟁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감찬에게 이 승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었던 거네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골짜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이런 석양이 졌을까요? 강감찬도 이런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배워온 서양식 영웅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이 있었구나. 승리 후의 겸손, 적에 대한 관용, 장기적 평화에 대한 고민. 이런 가치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숙소에 돌아와 노트에 오늘의 깨달음을 적었어요. 강감찬의 무혈복귀. 그 선택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란 이런 것이었구나. 다음 날 박윤호 박사님과 함께 귀주 대첩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평생 서양 전쟁사를 연구해왔으니까 고려군의 전술을 세계 전쟁사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박사님 연구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연구실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벽 한 면이 온통 고려사 관련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강감찬 관련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죠. 박사님, 강감찬의 전술을 서양의 유명한 전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떤 전투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대전이나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 같은 거요. 박사님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꺼내오셨죠.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서양 전술이 이성과 계산에 기반한다면 고려는 직관과 지형 감각이 핵심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나폴레옹은 적의 약점을 찾아 집중 공격했지만 강감찬은 자연 환경 자체를 무기로 만들었어요. 물을 터뜨리고 날씨를 예측하고 지형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정말 달랐어요. 서양의 전술은 인간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고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싸웠던 거네요. 더 특별한 건 강감찬의 종합적 사고예요. 단순히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짰거든요. 박사님이 지도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거란군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한 거예요. 흥화진에서 초기 타격을 주고 중간에 계속 괴롭히고 마지막에 완전히 포위해서 섬멸했어요. 이건 현대의 다단계 작전과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정말 천년 앞서간 전략이었죠. 그런데 박사님,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2024년 문화재청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책장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오셨어요. 여기 보세요. 귀주대첩이 강감찬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각 부대장들의 분산 작전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강감찬은 전체 설계자였고 실제 실행은 여러 장수들이 맡았어요. 보고서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강감찬의 천재성은 완벽한 역할 분담에 있었다. 김종현의 측면, 기습, 강민첨과 조원의 지속적 추격, 각 부대의 독립적 판단과 협조적 실행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현대 특수작전과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1000년 전에 이런 정교한 작전이 가능했다니요. 오후에는 박사님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귀주 인근 마을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분이 김종대 할아버지세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당에 평상을 깔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강감찬 장군이 여기서 큰일을 해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대단했다고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강감찬 장군이 혼자 한 게 아니래요. 김종현 장군, 강민첨 장군, 조원 장군 같은 분들이 함께 했다고요. 이건 새로운 정보였어요. 제가 읽은 자료에도 나왔지만 현지에서 직접 들으니 더 생생했어요. 강감찬이 전체 작전을 짰지만 실제 실행은 여러 장수들이 나누어서 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죠. 박사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어요. 김종현은 결정적인 순간에 측면 공격을 했고 강민첨과 조원은 추격전을 담당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나뉘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강감찬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그분만 기리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분들을 기려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귀주대첩의 진짜 의미를 아세요? 뭐죠? 세계전쟁사상 유일한 지형 중심 방어 추격 괴멸 전술이에요. 다른 어떤 전투에서도 이런 방식은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모든 전투를 생각해봐도 이런 형태는 없었거든요. 방어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승리 후에는 관용을 베풀었고요.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강감찬이 정말 위대한 전략가로 보였어요.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적 인물이었던 거네요. 고려는 방어에서 승리했고 후손들은 그걸 잊지 않았다. 정말 그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정신적 유산이었던 거네요. 숙소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노트에 적었어요. 강감찬의 전술은 정말 독특했어요. 서양의 어떤 명장과도 달랐고 그만의 고유한 방식이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과학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조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승리의 방식이 달랐어요.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면서도 인간적 품격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리더십은 현대에도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승리를 만든 건 한 사람의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휘였다. 박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박윤호 박사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강감찬 이후 고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박사님이 서울 시내 한 카페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죠.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이 현대적이었어요. 박사님, 귀주 대첩 이후의 고려는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됐죠. 박사님이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를 꺼내셨어요. 2024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고려사 재해석 보고서였어요.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귀주 대첩 이후 고려의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박사님이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만주 지역의 여러 부족들이 고려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천리국, 동욱수국 같은 나라들이요. 정말요? 네, 심지어 고려의 달력을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다른 나라 달력을 쓴다는 건 문화적 우위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고려가 단순히 방어에 성공한 게 아니라 지역 강국으로 부상한 거였네요. 고려는 이제 중국, 거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자적 세력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구의 속국이 아니었죠.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귀주 대첩의 의미가 완전히 달리 보였어요.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바꾼 사건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세계사에 없는 걸까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어요.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식민사관 때문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했거든요. 박사님이 자료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식민사관의 핵심 이론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런 이론들로 한국사를 폄하했어요. 고려 같은 강력한 나라의 존재는 이런 이론에 맞지 않았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거였네요. 영토도 축소했어요. 고려의 실제 영향권은 만주까지 확대됐는데 이를 한반도로만 한정시켰죠. 박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식민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학계에서도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교수님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희망이 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박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강감찬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서요.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모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기상 예측 부분이요. 처음엔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현대 기상학으로 분석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12월 말 한반도 지역의 기상 패턴을 보면 남풍과 강우가 동반되는 저기압이 자주 통과해요. 강감찬이 이를 관찰하고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네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였던 거예요.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기념관을 함께 둘러봤어요. 고려시대 전시관에서 강감찬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강감찬의 전술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박사님이 조선시대 군사전술서를 가리키셨어요.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이 비슷한 전술을 썼어요. 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적의 동선 차단이요. 정말 그랬네요. 강감찬의 전술이 한국 군사사의 전통이 된 거였어요. 기념관에서 나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산책하기엔 좋았어요. 박사님, 제가 영국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알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일이에요. 박사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서구 학계에서 누군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기존의 서구 중심적 관점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실이 힘이 있어요.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교수님이 시작하시면 다른 학자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는 강감찬의 후손들이 살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무엇을 남겨줬을까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거든요. 전쟁은 혼자가 아니라 전략과 팀워크가 만든 것이다. 박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강감찬의 위대함은 혼자 모든 걸 해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 거였어요.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감찬과 고려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박윤호 박사님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귀주 대첩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오늘 아이들이 특별한 행사를 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니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죠. 강감찬 장군을 아시나요?
귀주대첩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강감찬 장군 알리기 캠페인이에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초등학생들이 1000년 전 역사 인물을 알리는 캠페인을 한다고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강감찬 장군 이야기 들어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어제 강감찬을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감찬 장군이 물을 터뜨려서 나쁜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긴 다음에 자랑하지 않았대요. 정말 멋있죠? 박윤호 박사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역사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전해지고 있었구나.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강감찬 장군은 혼자 한 게 아니래요. 여러 장군들이 함께 했다고요.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었네요. 김종현 장군, 강민첨 장군, 조원 장군도 있었어요. 팀워크가 중요했다고 배웠어요.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000년 전 이야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모른다며? 왜 그래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아마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거야.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급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제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선생님, 김치찌개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밥을 숟가락에 올리고 김치찌개와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연극을 봤어요. 강감찬과 거란군의 전투를 재현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감찬 장군님, 적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아이들의 연기가 진지했어요. 특히 강감찬 역할을 맡은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연기하더라고요. 연극이 끝난 후 아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영국에는 강감찬 장군 같은 분이 있어요? 넬슨 제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바다에서 적을 물리친 분이죠. 그분도 이긴 후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넬슨은 승리를 자랑했거든요. 그분은 조금 달랐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오후에는 박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귀주대첩지 앞에서 묵념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역사의 현장으로 느껴졌거든요. 교수님, 이 나라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서양은 승리를 기념하지만 우리는 희생을 기억해요. 그리고 교훈을 전해줘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의 캠페인에서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었어요. 강감찬을 영웅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필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인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박사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겸손, 팀워크, 관용. 이런 가치들은 정말 현재에도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어요. 그냥 낯선 나라가 아니라 소중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보였거든요. 공항에서 박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교수님, 이 이야기를 영국에서도 알려주세요. 강감찬 같은 리더가 있었다는 걸요? 네, 꼭 그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의 유품에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감찬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요. 이곳은 기억을 후손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다. 정말 그랬어요. 1000년 전 이야기가 현재의 아이들 입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연구하고 알려야 했어요. 세계가 알아야 할 소중한 이야기였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다시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에 서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은 새로 개설한 동양 전쟁사의 패러다임 강의 첫 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사 맥팔레인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왔네요. 아마 동양 전쟁사라는 생소한 주제 때문일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전쟁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000년 전 한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칠판에 귀주대첩 1019년이라고 썼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당연하죠.
처음 듣는 이름일 테니까요. 가장 놀라운 전투는 승리했지만 침묵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작한 첫 문장이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1019년 12월 22일 한국의 고려라는 나라에서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거란군 10만 명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어요. 하지만 그는 개선식을 거부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그런 중요한 전투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1년 전 제가 했던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이에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승자의 이야기가 묻히기도 해요. 프로젝터로 귀주대첩 지형도를 보여줬어요.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었어요. 강감찬은 지형을 무기로 만들었어요. 물을 터뜨리고 날씨를 예측하고 완벽한 매복을 준비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승리 후의 행동이었어요. 학생들이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적군 포로들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수도로 돌아갔죠. 이런 리더십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기 어려워요. 완전히 이겼는데 왜 축하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게 바로 동서양 리더십의 차이예요. 서양은 정복을 위해 싸웠지만 고려는 수호를 위해 싸웠어요. 목적이 달랐던 거죠.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고요. 교수님, 이런 전투가 또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아시아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이 따라왔어요. 교수님,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마도 우리가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학생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1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연구실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벽에는 박윤호 박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귀주대첩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캠페인 사진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분이 남겨주신 과제를 제가 이어받은 거였죠.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컴퓨터를 켜서 새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전쟁사 재평가 귀주대첩과 탈식민주의적 역사관이었어요. 서구 학계 최초로 귀주대첩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될 거예요. 강감찬의 전략적 탁월성, 고려의 주체적 외교, 그리고 승리 후의 관용까지 모든 걸 담을 계획이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박윤호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부터 나도 누군가에겐 강감찬이 되어야 하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강감찬이 거란군에게 승리를 가르쳐줬듯이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줘야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요. 며칠 후 한국에서 박윤호 박사님께 이메일이 왔어요. 교수님의 강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감찬 장군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첨부 파일로 아이들의 새로운 캠페인 사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세계가 알아야 할 우리 역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아이들과 영국의 대학생들이 같은 마음으로 역사를 배우고 있었네요.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동양 전쟁사를 다룰 계획이에요. 중국의 적벽대전, 일본의 가마쿠라 전투, 베트남의 바익당 승리까지요. 세상에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1000년 전 귀주에서도 이런 석양이 졌을까요? 강감찬도 이런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요. 지식을 나누고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여정을 저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학생 중 한 명이 또 다른 잊힌 이야기를 찾아 떠날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요. 강감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